여러분, 가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무조건 있으며 또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떠하신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만은 꼭 고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될 집과 되지 않을 집의 조건을 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과연 여러분의 집은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깨끗하고 좋은 수건과 헤어지고 젖은 수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수건을 몇 개씩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들어가 본 부자들의 집엔 항상 욕실에 수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으며 마치 그것들이 새 것처럼 금방 꺼낸 것처럼 두껍고 좋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집에는 절대 수건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수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건의 정갈함은 주부의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이것을 하려면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화장실이 부의 상징처럼 풍수에서 말아지고 있는 것은 언제이든 편안하고 단정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 가정에 돈복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네, 항상 수건의 상태 잘 살피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두 번째로 깔끔하고 단정한 냉장고와 어수선한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찬장이 더럽고 혼란스러운 집에서는 절대 부가 생성되지 않으며 또 있는 부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우리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오래된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이곳에 넣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텅 비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꽉 차게 하지도 마십시오. 맞습니다. 동양학은 너무 꽉 차면 허무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너무 텅 비면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돈복입니다. 네, 이곳은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는 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항상 신선한 것으로 소중히 잘 보관을 하시고 또 언제이든 정갈한 냉장고가 되도록 만드세요. 분명 이리하면 여러분에게 돈복은 따라다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의 존중과 식탁에서의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서는 훈육도 교육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통의 사상입니다. 마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식사 시간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시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교육은 늘 몸으로 실천하며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서로 위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며 또 그 행복이 번영도 부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식사 시간을 외롭게 하지 말 것이며 불안하게도 하지 말 것이며 또 불쾌하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네 번째로 친구의 단정함과 친구의 어수선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친구가 단정하지 못한 가정에 번영과 부가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동서양 어느 곳에서나 무조건적인 거예요. 네, 우리 조상님들도 친구를 펴는 경우는 몸이 아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하셨으며 또 서양에서도 백만장자들의 무조건적인 습관이 바로 친구 정리입니다. 맞습니다. 늘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조건 부가 찾아오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는 절대 실패의 고통, 가난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옷장의 단정함과 옷장의 혼란함입니다. 여러분, 옷장은 그 집의 번영운을 보는 정말 중요한 풍수의 혈처입니다. 네, 옷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단정하고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은 서양의 풍수학 강연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레파토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 절대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려야 할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옷과 같이 두는 경우 역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생기와 사기가 섞이게 되면 생기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은 늘 나쁜 기운, 즉 사기를 가득 머금은 옷을 항상 입고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잘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로 생기 있는 식물과 더럽고 시든 식물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그 집이 명당인지 흉당인지를 보려면 제일 먼저 그 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상태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네, 식물에 생기가 있다면 그 집은 무조건 좋은 기가 흐르는 집이니 이런 집에서는 항상 번영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또 시들은 식물, 죽은 식물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 집은 나쁜 기가 흐르는 집이니 이런 집에서는 절대 입신도 없고 양명도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이 시들어간다면 무조건 살리세요. 또 죽은 식물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집에 두지 마세요. 네, 이런 자신이 없으시다면 절대 식물을 기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소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7번째로, 찾기 힘든 휴지통과 눈에 잘 보이는 휴지통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든 부유한 곳에서는 휴지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항상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곳, 불행이 있는 곳에서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쓰레기이며 또 휴지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길거리에서 휴지통 찾기가 쉽던가요? 아마 대도로변 어디라도 휴지통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급호텔들 뿐만 아니라 부유한 나라에서는 무조건적인 특성입니다. 네, 휴지통이 찾기 쉬운 곳,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집들에서 부가 생성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8번째로, 벽의 정갈함과 벽의 혼란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다가 많은 건물들 보시죠? 네, 그 건물들 중 비싸 보이는 건물, 좋아 보이는 건물들은 다 어떻던가요? 맞습니다. 모두 외관이 정말 정갈하게 되어 있고 또 눈에 확 띌 만큼 깨끗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디든 원칙이에요. 절대 외관, 즉 벽에 혼란함이 있으면 그 집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지 않게 되며 또 그곳에서는 번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집안 벽에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걸지 않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물론 절대 못이 박힌 것이 눈에 보이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9번째로, 대화의 즐거움과 또 대화의 단절입니다. 네, 이는 거실의 행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이 편안한 집이 불행한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집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불행은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풍수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여 소문만복래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실에서 가족들과 많이 대화하시는 가정을 만드세요.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해올 수 있는 불행을 미연에 막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행과 행복을 가라는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늘 반복되고 또 많이들 들으셨던 것들이죠. 여러분, 계속 듣고 지겹도록 들어야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